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이상 발달은 어떻게 재활해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달장애 아동들 또 뭐 심리장애, 뭐 정신장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발달장애는 우리가 이 지적 능력이 낮게 나오는 이러한 지적 장애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전반적 발달 장애, 전반적으로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그러한 전반적 발달 장애, 뭐 서번트 증후군이라든지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발달 장애에 속하는 거죠. 네, 뭐 레트 장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발달 장애의 이상 발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상 발달. 그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그 임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상한 발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폐증 같은 경우에 유사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서번트 장애, 뭔가의 어떤 특정한 재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 지하철 이 역을 다 외우고 심지어는 2013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인가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맞춰 나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적으로 좁은 상황에서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이제 능력을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반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글자에 집착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저 아이들이 글자에 집착을 할까? 또 수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달 재활실에서 임상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사람에게 이 애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그 라포 형성을 통해서 사람과의 애착이 일어나서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정상적인 그러한 발달 패턴을 밟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애착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아이가 발달이 돼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글자, 숫자에 막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자, 숫자. 그래서 글자, 숫자에 집착을 하고 또는 카세트가 있으면은 그 음악에 막 집착을 하는 모습들, 또 어떠한 그림이 있으면 그림에 막 집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또 창밖에 뭔가 영상, 뭐 예를 들어서 영상 화면에서 광고하는 광고판이 보인다 그러면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MBPA 과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마인드 정신, B는 브레인 뇌죠, P는 피지컬 신체고 이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M3는 능동적 정신이고 M1은 축적된 정신, M2는 수동적 정신이에요. 인간의 정신. 이 B3는 뇌세포들이 능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B2는 뇌세포들이 수동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BN은 뇌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P1부터 PN까지 신체 각 부위를 말하는 거죠. 이 신체 각 부위가 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뇌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정신에서 뇌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정신과 뇌까지 가는 활동. A는 액티비티예요, 활동. 이걸 MBA라고 그랬던 거예요. Mind Brain Activity.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혼자 곰곰이 생각할 때 보면은 신체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 MBA 활동을 해요. 정신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갈까 아니면은 집에 있을까 이거 생각만 하는 건 MBA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시장에 가야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리를 움직여서 신체까지 가는 건 MBPA가 되는 거죠. Mind Brain Physical Activity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생각 없이 BPA 뭐 우리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인간의 뇌와 신체만의 활동, 이게 정신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뇌와 신체,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보면은 내가 꼭 숨을 쉬어야지 하고 이렇게 폐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뇌와 신체가 이렇게 조절해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BPA 활동이라고, 이게 Brain Physical Activity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PBA, 정신까지 안 만들어. 심장에서 쿵쿵쿵쿵 심장이 뛰어도 P, 신체가 P죠, 심장. 그럼 B, 브레인, 뇌. A, 액티비티. 예, 요거는 거의 정신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근데 눈앞에 책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눈을 통하여 뇌에 자극이 와서 그 책이라는 하나의 형상이 우리 정신 속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 정신이 수동적 정신으로 들어온 것을 인식을 하게 되죠. 이거 책이야. 이거는 PBMA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생각.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했더니 그때 뭔가 이렇게 편안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요거 BMA라 그래요. 또 어머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찡해오는 경험이 있어요. 이런 감정. 이거는 PBMA, 신체로부터 온 자극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부터 온 자극이죠. 이걸 BMA라고 하는 거예요. BMA. 이거 제가 MBPA 과학에서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용어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면은 굉장히 쉽게 모든 학문들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정신장애, 발달장애 또는 인간의 발달, 또 우리가 교육, 이러한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체계를 형성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해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뇌과학의 시대에 이 정신과 뇌의 관련성과 신체의 관련성을 완벽하게 정립한 게 이제 MBPA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 발달이라는 측면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12개월 수준의 발달 수준에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감각적인 자극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 시기 때는. 또 12에서 18개월, 24개월 때까지는 사람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24에서 36개월 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세밀하게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측면들을 이제 서서히 복잡화 시켜 나가는 발달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또 36에서 48개월 때 보면은 또 언어와 행동이 복잡하게 발달이 되면서 사회성이 발달이 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이제 여기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고 46에서 60개월 때는 발달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굉장히 안정된 이제 심리 상태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 가서 5세 반 수업을 해보고 6세 반 수업을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60에서 72개월 우리가 7살 정도가 되죠.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성인의 그 언어라든지 이러한 성인과의 의사소통에서의 단어의 어려움이 제외하고 일상생활에 거의 모든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죠. 굉장히 놀라운 발달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살 이전에 아이들의 인격, 성격, 지능, 도덕적인 자세, 학습 태도 등이 거의 다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달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제 그 두 아이를 성인까지 다 키워봤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유치원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봤어요. 가르쳐보고 또 초등학교에서 가르쳐보고 또 중등학생들, 청소년들을 이제 또 가르쳐보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뭐 이렇게 성인들을 가르쳐보고 또 자녀를 성인까지 키워보고
제 삶 속에서 인간의 발달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졌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발달 특성을 저는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인지적으로 습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살 이전의 아이들이 그 자극을 계속 받았을 때 그 자극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에 적합한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발달에 부적합한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글자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일찍 막 교육을 시켰을 경우에는 그러한 아이들의 집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상 발달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러한 이상 발달은 어떻게 재활해야 하는가, 제가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계속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이어서 만들어 드릴게요.